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세금 말고 부동산 계약 관련된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제목을 좀 볼까요? 계약갱신 앞둔 세입자 12월 10일을 조심하자. 특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임차인 분들 더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차인 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묵시적 갱신, 그거 같이 걸려있거든요. 자, 오늘 기사는 한겨레 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11월 30일자,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겨레, 그리고 경향, 한국일보, 조중동 다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좀 밸런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세금 쪽이다 보니까 좀 특정 언론에 좀 치우친 것 같긴 한데, 오늘 이 한겨레 신문은 다른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요 내용이. 근데 한겨레 신문이 상대적으로 좀 임차인 입장에서 더 많이 정보를 알려주는 좀 언론사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천천히 읽어볼게요. 오늘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올해 12월 11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2달 전으로 한 달 앞당겨지게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 조심해야 된다. 딱 나오죠. 자, 내년 1월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하려면 4달, 그러니까 12월 10일이 되기 전에 일찌감치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안 되고 계약 갱신 청구권 그리고 묵시적 갱신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11월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1개월 전이지만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다. 자, 이는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2월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인데, 이 조항은 7월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일단 현재 내용을 좀 볼까요?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다.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로 바꾼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하나 해봅시다. 자, 우리 묵시적 갱신 아시죠?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서로 임차인, 임대인 아무 말 없으면 그 조건을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쓸 수 있는 그게 남아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좋습니다. 계약을 해도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쓴 거고, 만약 반대로 임차인이 이렇게 계약을 하시죠 했는데 임대인이 오케이 콜, 그래도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 내가 한 번 쓸 수 있는 찬스를 아끼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6개월에서 1개월이에요, 현재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기간보다 더 이제 짧아져 버린 상태에서 서로 아무 말 안 했다. 그러면 기존대로 그냥 쭉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에서 2개월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때 계약이 만료가 된다고 합시다. 자, 이게 이제 6개월 전이고, 요게 이제 1월 전이에요. 요 기간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 서로 아무 말 안 했다. 그럼 이때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이렇게 좀 당겨져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져요. 2개월 전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요 기간에 따라서 말 안 해버리면은 묵시적 갱신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좀 양쪽 다 봐야 되는데, 임차인, 임대인 이거 내용 다 아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좀 봐야 되겠죠.
임대인 입장에서 내가 뭔가 조건을 제시를 하려면 미리 해야겠구나. 최소한 2개월 전에는 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일단 앞으로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자, 당정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때 이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죠. 준용은 뭐냐면은 왜 갑자기 죄송한데 배용준이 생각나지? 준용은 뭐냐면 이렇게 차용한다는 거야. 차용. 그러니까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하고 맞춰서 따라한다 그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이 이제 어디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에도 들어가 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때문에 12월 10일 이후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아까 그림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좀 조건 제시를 해가지고 뭐 좀 이게 좀 하고 싶으면은 2개월 전에 뭐 아무튼 미리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시 2개월 전으로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임대인, 임차인 전부 다 2개월 전으로 더 이게 늘어났다는 거를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아셔야 된다. 자, 일례로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20일이라고 하자. 12월 9일까지는 만기를 한 달 넘게 남긴 시점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쓸 수 있죠. 그쵸? 아니, 그러니까 12월 10일부터 이제 바뀌니까 12월 9일 상태에서는 만기가 한 달 넘게 남았잖아요. 계약 만기가 1월 20일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달 10일을 넘기게 되면은 사정이 쓸 수 있는데, 하지만 12월 10일 넘기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는 12월 10일 이후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려면은 만기까지 2달은 남아있어야 돼요. 요게 핵심이죠.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12월 10일 넘어서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려면 만기까지 2달은 남아있어야 된다. 요게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달 11일에는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게 된다. 이런 케이스 나오겠죠. 자, 이 때문에 계약 만기를 2달에 앞둔 세입자들은 12월 10일이 되기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해놓는 것이 안전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이렇게 희한한 케이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안전하게 의사를 밝혀놓는 게 낫겠죠. 약간 좀 중간에 좀 꼬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되는데 1개월 전까지 기간 계산할 때는 초일 불산입. 야, 이제 어려운 말 나오죠. 초일, 첫째 날, 아니불자, 산입. 늦는다. 그러니까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계약 만기가 1월 9일 밤이라면 12월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뭐 초일 불산입, 말일 불산,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나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미리 한 3개월 전에 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아시겠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표현.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임차인분들, 뭐 임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잘 들으세요. 자, 임차인은 이걸 임대인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임대인도 마찬가지죠. 뭐 요 조건으로 내가 계약을 하겠다. 뭐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자, 증거 어떻게 남기실 거예요? 구두로 의사를 전달한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집주인이 이후 이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 증거 어떻게 남기실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한 두 번째 이유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지금 기사에는 뭐라고 나와요? 기사에는 뭐라고 나오죠?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증거를 남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뭘 나옵니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러죠. 그러면 전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녹취하실 거죠. 녹취.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녹취를 깜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문자. 문자는 아주 좋아요. 문자는 이 자체로 문서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텍스트가 되니까 출력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녹취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중에 제 방송을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제 목소리 그냥 딱 들어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제 목소리 어떻게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전화 녹취를 해가지고 판사님한테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판사님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증거 채택 안 하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사에는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라고 했는데 전화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문자. 반드시. 그래서 꼭 이거 문자로 하세요. 문자로. 그래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응용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계약금 쏠 때 있죠. 내가 이제 뭐 집을 이제 사기로 했어요. 아니면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이제 써야 되는데, 뭐 계약금이 뭐 3천만 원 하면은 보통 계약금의 일부 300만 원 정도 하죠. 자, 이 300만 원 여러분들 보통 뭐라 그래요? 가계약이라고 하죠. 제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가계약이란 말. 가계약이라는 건 없어요. 계약금의 일부예요. 계약금의 일부.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수자다. 나는 이 집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 부동산을. 그러시면은 가계약이란 말은 절대 쓰시는 게 아니고 계약금의 일부 보냅니다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문자로 서로 확인하셔야 돼요. 말로 해봤자 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제 좀 더 센 거 갑니다, 이제. 자,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된다. 만약 내용 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이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 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연합뉴스라고 나오죠. 자, 분명히 저는 한겨레 신문을 봤는데 여기는 연합뉴스라고 나오죠. 왜 그럴까? 보통 연합뉴스에서 기사를 만들고 다 뿌려요, 이렇게. 뉴시스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각 해당 언론사에 살이 좀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합뉴스가 굉장히 뉴스가 빨리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언론사마다 색깔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뭐 어떤 사람은 약간 어떤 데 주황색. 그래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한 내용이 확실히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한겨레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이 더 좋아서 가져왔는데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명확한 증거,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 충분히 가능하죠. 오케이죠.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 간의 일이잖아요. 사람 간의 일. 이 감정이 들어가요. 사람이 우리 뭐 경제학 원론 막 학교 때 배운 거 보면 뭐 합리적이고 뭐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단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주인이 됐든 세입자가 됐든 상대방 층에서 배경을 하나도 모르는데 내용 증명 받잖아요. 자, 일단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을 확률이 90%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오늘 내용을 제가 좀 이게 우편으로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하고 나서 내용 증명 보내면 그러면 집주인이 그냥 에이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보내버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죠.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한테 그냥 보내버리면 세입자 기분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용 증명은 좋긴 하지만 아주 한정적으로 쓰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미리미리 연락하자.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3개월 전에 그냥 하자. 이러면 돼요. 이러면 좀 심플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하고 내가 했던 이야기를 좀 명확한 증거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문자가 적당할 것 같다. 녹취는 내가 깜빡할 수도 있고 증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문자가 제일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 증명은 좀 우리가 신중하게 사용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온라인 뒤풀이는, 끝나고 제가 잠깐 한 10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은 뭐 잠깐 남아있으시면은 우리 질의응답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제 기사 요런 게 나왔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기사 사례에서도 봤지만 내년 초에 좀 만기 되시는 분들은 약간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 또 늘 말씀드리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즘 하나 달라진 거 보니까 주말에 그 숫자가 400명대로 줄어든 거 아시죠? 근데 최근에 달라진 내용을 보니까 주말 검사량이 저조해서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상견례 프리패스 DJ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는 좀 검사량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약간 줄어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냥 너무 언론이라든가 이게 밖에 보여주는 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냥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조심하시고 그냥 내가 그냥 스스로 좀 자제하는 것밖에 없다. 좀 답답하더라도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저도 지금 완전히 그냥 외부 미팅은 다 줄였어요. 싹 다 안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잖아요. 이렇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좀 소통도 할 수 있고. 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는 뭐죠? 저는 무조건 좋은 거 삽니다. 비싼 거 삽니다. 좀 막 너무 막 뭐 와이프가 좀 싼 거 이렇게 막 가져오면은 저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좋은 거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좀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슬기로운 생활 하셔서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더불어 우리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